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된 30대 사연자입니다. 아직 결혼한 지 100일이 안 된 따끈따끈한 새색시네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신혼을 한창 누려야 할 제가 왜 사연을 보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매일 행복한 요즘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제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웨딩드레스 입기도 전에 이혼녀가 될 뻔했거든요. 원래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설마 제가 혼인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네요. 어쩌면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파국을 예상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처음 뵀던 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얼굴 하나 보고 결혼 결심을 한 건가? 반반하게 생기기는 했네. 너 남자 좀 울렸겠다? 예? 그게 무슨... 엄마, 그렇게 말하면 지연이 오해하겠어.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해. 엄마가 봐도 지연이 참 예쁘지? 근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똑똑하고 착하고. 지연이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여자야. 남편이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여자 얼굴에 혹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만나봐서 알겠지만 우리 애가 워낙 공부만 했어서 연애 쪽에는 젬병이거든. 그래서 결혼은 적당히 선이나 봐서 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연애 결혼을 한다니 놀랐지 뭐니. 우리 아들이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하도 뭐 천사 같다니 뭐니 예쁘다고 해대길래 나도 네가 꽤 궁금했지.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말인데 설마 기분 상한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 앞이니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신가 보다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별말 없이 있으니 화도 못 내는 답답이다 싶으셨는지 결국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몇이나 만나봤니? 10손가락 넘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얘 생긴 것답지 않게 순진한 척 하는 것 좀 봐. 뭘 못 알아들은 척을 해. 남자 몇이나 사귀었냐고. 너 우리 아들한텐 네가 첫사랑이라지만 너는 우리 아들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야. 네가 몇이나 만났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덜 억울하지. 엄마. 나도 지연이 만나기 전에 연애 해봤어. 그리고 지연이도 연애 별로 안 해봤는데. 얘가 그렇게 말하디? 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니? 이것 봐, 우리 아들이 이래요. 네 말이면 그냥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으려나 보다. 그래서 몇이나 만났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근데 그 중에 왜 우리 아들을 골랐니? 그전에는 결혼 생각 없었어? 하긴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데 아무래도 남편감으로는 우리 아들만한 애가 없지? 원래 우리 아들처럼 수더분하고 착한 남자가 최고 아니냐? 너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예, 저도 오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너 설마 과거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엄마, 왜 그러세요 진짜. 지연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근서가, 네가 여자를 뭘 아니? 워낙 순진해가지고 이용만 당하는 애가. 너는 얘가 순진해 보이냐? 엄마 눈엔 아닌데? 너 사실 성깔 좀 있지? 내 눈은 못 속이지. 대체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수위 높은 무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더 듣고 있지 못하겠던 저는 결국 그대로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 내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이 제 뒤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화 많이 났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오빠는 대체 어머니한테 내 얘기 뭐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을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셔? 내가 뭐 술집이라도 다녔어? 남자를 갈아치우고 다녔어?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상한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내 여자친구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천사 같다고 그런 말만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결혼 앞두고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나 봐.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나도 이런 모습 보는 게 처음이라 당황해서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남편은 제게 정말 미안해했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화난 거지 남편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따져 묻긴 했지만 설마 남편이 이상한 말을 전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남편이 순진하고 착하다는 말은 정말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무해하고 순진한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했던 남편이라 저도 그래서 남편이 좋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옆에 붙은 제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불려시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계속 저를 달래고 사과했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과 한동안 시간을 가지며 결혼을 잠정 보류했죠. 프로포즈까지 받고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런 걸 보니 이 결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어릴 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힘들게 키우셨고 남편도 그걸 알아서 잘 자라준 덕분에 그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시어머니셨죠. 하지만 그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들어봐도 제가 실수하거나 미움을 살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 결국 시어머니는 마땅한 이유도 없이 그냥 제가 싫으신 거였어요. 아마 아들을 뺏길까봐 싫으셨거나 아니면 잘난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싫으신 건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잘못은 없다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포기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눈물로 호소하며 붙잡는 남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중간 노릇 잘하고 힘든 일 없게 할게. 엄마도 그날은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 다시 한번 만나면 안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결혼하자, 지연아. 응? 그 말에 속는 셈 치고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갔더니 정말 마음이 달라지신 건지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상견례가 언제쯤이 좋겠냐 그런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결혼 허락의 의미였기에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 노릇 잘하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저는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하실까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상견례는 별일 없이 끝났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 자랑을 500번 정도 하셨지만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른 남편을 좋아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마저도 좋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식장을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둘 다 바쁜 회사원이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데 정신없이 바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몇 번 저를 힘들게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중 하나는 집 위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신혼집을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알아보려 했어요. 물론 남편 다니는 회사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동네가 살기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데 주변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남편 회사로 직행버스가 다녔거든요. 그럼 서로 나쁠 게 없겠다 싶어서 그 동네로 신혼집 위치를 잡았더니 그 소식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벌써부터 네 생각만 할 거니? 우리 아들 회사가 어딘데 그 먼 데다 신혼집을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집이랑도 한참 멀고 너 너희 친정이랑 회사랑 가까워서 여기로 가자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시댁이랑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러자 한 게 아니라 오빠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래저래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화만 내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는 남편이 그 동네로 할 거라고 못을 박아버려 더 말씀은 없으셨지만 결혼 준비 내내 크고 작은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겠다 생각할 만큼 남편이 좋았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중재만 해준다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몇 달 안 남았던 어느 날 저희는 드디어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길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직 결혼식 전이었지만 신혼부부 대출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부부가 될 수 있었고 무사히 잔금을 치르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저희들은 새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신혼집에 입주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지만 인테리어도 끝나서 미리 짐도 들여놓고 가구도 받을 겸 먼저 입주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식만 나중일 뿐 혼인신고돼 있던 부부였으니 이상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다행히 각자 집에서 빠져나오다 보니 챙길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인에게 차를 빌려서 용달차로 저희 개인 집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날이 돼 같이 움직이게 됐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한 저는 남편보다 먼저 내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른 신혼집으로 들어가 짐 정리할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저는 현관을 열자마자 보이는 집안 꼬라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부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업체를 불러서 입주 청소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청소를 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집안은 어떻게 돼 있나 싶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봤더니 집안은 새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였어요. 인테리어 시공하고 남은 짐이나 찌꺼기들도 그대로였고 화장실이며 방이며 전부 먼지 투성이더라고요. 오늘 짐도 옮기기로 했고 이따 가전제품도 오기로 했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었죠. 분명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예약해둔 곳도 취소시키고 남편에게 맡겼는데 이건 전혀 청소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먼저 주차를 하고 제 뒤로 들어오던 남편도 그제서야 알았던 건지 집꼬라지를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분명 어제까지 입주 청소 다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오빠는 업체에 맡기고 확인도 안 했다는 거야? 청소 맡긴 업체에서 사진 안 보내줬어? 아니 그게 나도 짐 정리하고 뭐하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봐. 이건 아예 청소를 안 한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다가 맡겼길래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야? 오늘 짐 넣기로 했는데 이제 어떡해?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가 청소할게, 응? 오빠,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그러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 왜 말린 거야?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됐다. 오빠한테만 맡긴 내 잘못이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일단 알겠으니까 그 업체 연락처나 줘봐. 왜?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와서 다시 제대로 하라고 하거나 따져야지. 그럼 이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이미 끝난 일인데 뭐하러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업체 청소 비용이 얼만데 일이 이렇게 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야. 오빠 바보야?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살려고 그래? 아니,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넘어갈 일이 있고 아닌 게 따로 있지. 이 지경이 된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오빠 진짜 착한 거야? 답답한 거야? 할 말 해야 할 때는 해야 맞지. 오빠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전화할 테니까 연락처나 줘봐. 아니, 그냥 넘어가지. 원래 결혼식 앞두고 큰 소리 내면 안 좋다잖아. 집은 내가 청소할게. 지연이 네가 좀 참아, 응? 대체 어떤 업체에서 청소를 이렇게 하고 갔는지 화가 난 제가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따져 묻겠다고 하자 남편은 왜 그러는지 자꾸 저를 말리기만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분란을 싫어하고 평화주의적인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답답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이걸 왜 참으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당황스러운 것처럼 구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야? 뭐길래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야? 숨기다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빨리 연락처 달라니까?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여 말을 하는데도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방에 있던 옷장에서 시어머니가 튀어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저희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왜 계신 건지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그 안에는 왜 들어가 계셨어요? 엄마, 여태 집에 있었어? 오늘이 저희가 신혼집 입주하기로 한 날인데 시어머니가 왜 말도 없이 저희 집에 계시는지 그리고 왜 옷장 안에 숨어 계셨던 건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뒤로 걸레며 세제며 청소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청소를 하러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왜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옷장에 숨어 계셨던 건지 남편이 청소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했던 건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 짐은 다 뭐고요? 뭐긴 뭐야. 니들 신혼집 청소해주러 왔지? 오빠, 설마 업체에 안 맡기고 어머님한테 청소 부탁드렸어? 그래서 연락처 못 알려주겠다 그런 거야? 제가 화를 겨우 참으며 말을 하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자꾸 자기가 하신다고 하셔서. 예, 탓할 것 없다.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게 너는 대체 어떻게 사는 애길래 청소 한번 부르면서 그 큰 돈 쓴다 그러니? 밖에다 돈 버린다는 소리 듣고 황당해서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그랬다. 남 줄 거 차라리 내가 받아서 청소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하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입주 청소를 맡기는 걸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으셨겠죠. 순진한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얼마를 들였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을 테고 돈 얘기에 시어머니가 헛돈 쓴다며 화를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차라리 자신이 가져가시겠다며 직접 저희 신혼집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 사정을 이해하니 지금 집안 꼴이 왜 이런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마 입주 청소가
그냥 새집 청소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한다고 흙먼지, 나무먼지 날린 집이 그냥 집 청소하듯 한다고 되겠나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혼자 하려다가 집안 꼴이 더 엉망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던 사이 저희가 도착하면서 당황한 시어머니가 옷장에 숨어버리신 거죠. 엄마,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나 말지. 그리고 집에 있었으면 있다고 하면 되지. 왜 숨었어? 사람 더 놀라게. 아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니? 내가 좀 해보려니까 왜 이리 일이 많냐? 아침 반나절이면 청소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할 게 많더라고. 근데 니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들 보기 민망해서 숨었지. 왜 숨기까지 하셨나 했더니 그 와중에 저한테 상황을 들키기 싫으셨던지 숨어 계셨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 황당한 데다가 결국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니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참으려고는 했지만 말이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입주 청소하러 몇 명이 오는데 어머니가 이걸 다 혼자 하겠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하겠다고 하시질 마시죠. 청소 그게 뭐라고? 그러게 네가 직접 했었어야지. 돈 가지고 사람을 부리냐? 그 돈 낭비 아니에요. 남한테 힘든 일 시키고 비싼 값 치르는 건데요. 어머님도 해보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쓰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약한 곳은 취소해서 다시 부르지도 못하는데 당장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더러 잘못했다 이거야? 내가 우리 아들 봐서 여태 참아줬더니 이 기집애가 지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너는 집에서 뭐 배우고 자랐어? 니네 엄마 아빠는 딸년 가정교육도 안 시켰니? 집에서 어른들한테 따박따박 대들라 그래?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그리고 너 아까부터 우리 아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앞에 소리를 지르고. 네가 이러니까 내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지. 이거 아주 요망한 년이네.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질러? 너 이혼당해 쫓겨나고 싶어? 누구는 막말할 줄 몰라서 그 정도로 예의 차려서 얘기한 줄 아는지 제가 한마디 한 소리에 시모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 욕만 하셨으면 저도 시어머니에게 대든 값이라며 참았을 텐데 제가 잘못한 게 뭐라고 저희 부모님을 욕먹여야 하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미 청첩장 다 찍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이혼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시모는 절더러 이혼당해 쫓겨나고 싶냐며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시모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제가 겁이라도 먹은 줄 아는 건지 더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왜? 내가 너 이혼 못 시킬 것 같아서 그러냐? 혼인신고 도장 찍으면 끝인 줄 알아? 나는 거리낄 것 없다. 요즘 세상에 남자들은 이혼한 게 흠도 아니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너를 왜 받아줬다 생각하니? 너 같은 건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남편 귀한 줄 모르고 그래?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이혼하라면 난리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아. 지연이가 화날 수도 있지. 왜 되려 화를 내? 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애 편을 드는 거야? 아휴, 우리 착한 아들을 어떻게 구슬려 놨길래 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애 편을 들어? 큰서가, 정신 차려. 저것이 지금 우리 무시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너는 네 엄마가 이런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냐? 엄마 제발. 진짜 이혼시킬 것도 아니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해? 뭐가? 나 정말 너 이혼시킬 거야. 저런 배운 것도 없는 애 며느리로 들이느니 차라리 내 아들 이혼남 만드는 게 낫지.
그러길래 처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냥 갈라놨어야 하는데 자식 소원 들어주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며 이혼시키겠다 난리를 피는데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이혼 생각이 간절했던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아들 가진 부모 유세라도 떨려고 그러는 건지 결혼 가지고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댁이라면 저야말로 사양이었네요. 네, 그럴게요. 저도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남편이랑 도저히 같이 살진 못하겠네요. 이제라도 이혼해서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겠어요. 오빠, 우리 이혼해. 그런데 제 입에서 순순히 이혼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는지 시모와 남편은 둘 다 벙쪄 있더라고요. 시모는 아마 결혼식을 일주일밖에 안 남겨둔 제가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고 싹싹 빌고 납작 엎드릴 줄 알았겠지만 저도 성질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나마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나 몰래 시모랑 짝짝꿍 한 걸 보니 이제는 남편도 못 믿겠다 싶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를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당하기 싫으면 식 올리기 전에라도 갈라서는 게 낫겠다 혼자 속으로 결론을 내렸죠.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이혼 얘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이혼하겠다 그랬어? 어머님이 이혼하라 그러시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쉽게 말했대? 나 지금 아주 어려운 결심 내린 거거든? 오빠, 어머님 말씀이라면 잘 듣는 효자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니, 설마 엄마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런 말이겠어? 화나셔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지. 나는 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지연아. 글쎄, 그건 오빠 생각이고 어머님은 우리 이혼시키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겠지. 남편은 당황해하며 무슨 이혼이냐며 저를 말리는데 솔직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짠하기는 했습니다. 자기 엄마 이겨먹지 못하는 건 답답했지만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건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착한 남편만 믿고 이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모를 보면서 보통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으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뜻대로 해주겠다 했더니 제가 정말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 했습니다. 저게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뭐 이혼을 해?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셔? 이게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네?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요.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싶냐면서요. 쫓겨나긴 싫으니까 그 전에 제 발로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말씀이 이혼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혼한다 그런 건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하시니 제가 무슨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게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패약을 부리네? 어디 해보자는 거야? 지연아, 제발 화 풀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응? 제발. 이제 와서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 그러게 왜 나 몰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오빠가 제대로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식장까지 들어가서 이혼하려고 했으면 쪽팔려서 어쩔 뻔했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제가 괜한 허세를 부린다 생각하는지 비웃더라고요. 아마 시모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결혼식을 걱정하는 것 같으니 제가 자기 앞에서 큰 소리만 치다가 저번처럼 참고 넘어가려고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냥 그렇게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그래, 그럴 자신 있으면 어디 해봐라. 네가 무슨 자신감에 그러는진 몰라도 큰 소리 치다가 꼬리 말고 도망가게 될 거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진짜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나 싶은 걱정도 있긴 했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살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니 이혼녀가 나으니까요. 근데 시모가 저를 더 긁으니 진짜 이혼해버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인 제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전화를 하자 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동준아, 나 어떡해? 누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나도 몰라. 근데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는 절대 못 살아. 시집살이 당하느니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더 참아? 아무튼 나 지금 이혼 서류 써야겠으니까 네가 여기로 좀 와줘. 아니,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누나 일단 진정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알겠지? 아무래도 평소에는 듬직한 누나 노릇하던 제가 동생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게 처음이다 보니 동생도 꽤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마침 저희 신혼집 근처에 있었던 터라 10분 안에 오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리 마음이 놓이던지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맞을 생각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한참 전화를 하다가 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살폈어요. 지연아, 괜찮아? 아까 우는 소리 들리던데 눈도 빨갛고 혹시 울었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냥 엄마가 좋은 마음에 해주신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런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여전히 제 마음을 달래려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남의 집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시모는 그 꼴을 보고 혀를 차며 찌릿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언제까지 그년 비위 맞출 거야?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사과는 못하러 해. 그러지 말고 이제 와서 엄마 어깨나 주물러라. 아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청소도 안 하는 건데 괜히 사서 고생만 했네. 엄마 제발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가? 제가 이혼하겠다 안 그러냐? 나도 우리 아들이 빌빌거리며 사는 꼴 못 보겠다. 그 꼴 보느니 이혼시켜야지. 너, 네 입으로 분명 이혼하겠다 그랬지? 두말하지 마라. 그럼요. 저 두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님이나 두말하지 마세요. 아, 이제는 어머님도 아니신가? 지금 여기로 제 동생 불렀으니까 오면 이혼 얘기나 해요, 아줌마. 뭐야? 저기 이젠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네?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갈 때까지 가보자 싶은 제 말에 시모가 또 발끈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충격에 저는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현관으로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지연아! 남편과 동생이 동시에 제게 달려와 저를 일으켰고 시모는 그 모습마저 여우짓이라며 치부해버리더군요. 어쭈 천연 좀 봐라. 너 일부러 안 피했지? 왜? 이제는 나한테 얻어맞아서 우리 아들한테 동정표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냐? 근석아, 너 쟤한테 속으면 안 돼. 제가 아주 이렇게 영악한 애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 피하지도 않고 아주 벌써부터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예, 저 일부러 맞아들인 거 맞아요. 근데 두 분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곧 남이 될 건데 둘 갈라놔서 뭐 하나요? 뭐? 끝까지 말대답이야? 그리고 맞은 제가 잘못인가요? 때린 아줌마가 잘못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 이혼할 거라고. 근데 제가 왜 맞았겠어요? 뭐라도 하나 더 엮어서 고소하려고 그러죠. 동준아, 이것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하지? 이혼할 때도 유리하게 쓸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지. 고소뿐이야?
이혼 유책 사유를 가진 저 사람한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지, 누나. 그렇다고 뭐하러 맡고 있어? 그거 아니라도 확실히 이혼할 수 있는데. 누나 동생이 이혼 전문인 거 몰라? 내가 누나 손해보는 거 하나 없이 다 받아내줄게.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 동생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제가 이혼 소리를 그냥 한 게 아니다 싶었는지 시모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사돈 총각은 왜 왔어? 이혼은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고소는 무슨 고소야? 가족끼리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돈 총각은 누나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왜 거들고 있어? 누나 진짜 이혼녀 만들려고 그래? 누가 사돈 총각입니까? 저는 오늘 의뢰인 부탁으로 자리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이나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차하면 협박으로까지 엮어서 제대로 가볼지도 모르니까요. 어머 무슨 소리야? 협박은 무슨 협박? 협박은 되려 제가 했지. 야, 너는 네 동생 변호사랍시고 여기까지 불러들였냐? 이게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뭐야? 이혼한다니까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을 거예요? 아줌마 귀가 먹은 거예요? 치매예요? 내 동생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바쁜 동생 싸움이나 중재하라고 불렀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혼 서류 작성할 거니까 아줌마는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요. 천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지들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무시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거네? 됐고 이 시간부터 제 의뢰인이랑 얘기하지 말고 저랑 얘기하시죠. 얘기 들어보니 이혼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이 자리에서 협의 이혼 못하시겠으면 소송으로 가셔야죠. 쉽게 도장 찍으실 것 같진 않은데 괜찮으시면 그러시던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저희야 더 좋거든요. 근데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저희 쪽 변호사 비용도 그쪽에 청구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잘 나가서 페이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시작하세요. 그러실 여력 안 되실 것 같으면 그냥 협의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단 조건은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제 동생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었지만 집에서는 철부지였던 동생이라 그런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누나 이혼 도와주겠다며 똑부러지게 나서는 걸 보니 내가 동생 하나 잘 뒀구나 싶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변호사로서 하는 말이 제가 들어도 살벌하다 싶은데 시모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다 늘 돈 하는 사람이니 변호사 비용 비싸다는 말에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사돈 총각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무섭네. 나 이거 경찰서에 고발할 거야. 예,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변호사 먼저 구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튼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협의로 없던 걸로 하고 소송으로 가는 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소지로 고소장 보낼 테니 재판장에서 보시죠. 누나, 일단 나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아이 진짜 이것들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진짜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리 와. 한 대 더 맞아. 엄마는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제발 지연아, 그러지 말자. 내가 엄마한테 사과 받아줄 테니까 이혼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나 진짜 너랑 이혼하면 못 살아. 동생과 저는 그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시모는 발악을 하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나무라고 아주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어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제 뺨까지 때린 시모를 더 이상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기대를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그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연아, 내가 엄마 포기할게. 네가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보일게. 내가 엄마랑 안 보고 지내면 되겠어? 절대 그럴 줄 몰랐던 남편의 폭탄 발언에 저는 물론 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시모였죠. 아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인 자기 아들이
자기랑 연을 끊겠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래서인지 시모는 여태껏보다 더 흥분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그 바람에 혈압이 올랐는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며 우왕좌왕하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던 저는 남편을 도와 시모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솔직히 시모만 생각하면 쓰러지던 말던 알 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원인 제공을 했다 싶어서 그런지 모른 척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를 병원으로 옮겼고 혹시 몰라 CT도 찍고 검사를 여럿 해봤지만 시모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시모가 눈을 뜨는 듯 했는데 그러다 제가 옆에 있는 걸 알았는지 다시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움찔하는 시모가 깨어있는 걸 확인한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나 때문에 어머니랑 인연 끊을 거야? 그 말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야. 홀어머니 걱정하던 오빠가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떡해. 나 너랑 헤어지면 정말로 죽어, 지연아. 엄마 편 들고 죽느니 차라리 안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게 엄마한테 나은 거 아니야? 됐어. 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랑받기 싫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지연아? 나도 오빠 많이 사랑해. 오빠는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이혼 얘기 쉽게 한 거 아니야. 근데 도저히 어머님 감당 못하겠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나 미워하시는데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더 하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어머님한테 못 맞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자.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서류에 이혼은 남겠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으니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오빠는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아.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전화로 이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니들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내가 빠져주면 니들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내가 빠질 테니 이혼하지 마라. 사과도 하마.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도 지연이 네가 마음에 안 든 건 사실이고 순진한 우리 아들 홀렸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네가 죽기만큼 미웠던 모양이다. 다 큰 자식 걱정돼서 유난 떨어서 그 바람에 내 자식 발목 잡았구나. 네가 싫다면 네 앞에 안 나서고 며느리 도리 안 바랄 테니까 다시 생각해라. 제가 진짜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이혼 소송할 게 걱정돼서 그러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그럴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당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됐어요. 이미 다 늦었으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일어나신 것 같으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하지만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냉큼 좋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돌아서는 제 손을 붙잡으시더라고요.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각서라도 쓰마. 앞으로 며느리 도리 안 바라고 집에 찾아가지 않고 아주 며느리는 없는 셈 치고 니들 사는 거 일절 간섭 안 한다고 각서 쓰마. 그러면 믿겠니? 글쎄요. 각서 받아봤자 어기시면 그만이죠. 그럼 저더러 그때까지 또 후회하면서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변호사 불러놓고 공증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니? 지금 네 동생 불러봐라. 내가 이 자리에서 각서 써주마. 만약 내가 어기면 내가 너한테 전 재산 다 준다고 하마. 그럼 되겠지?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꽤 놀라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옆에서 조마조마해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라도 못 이기는 척 들어드릴까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생이 대기실에 남아 있었던 탓에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공증을 받아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신 없게 하기로 서류를 썼죠. 그럼 이제 이혼은 없던 일로 하는 거 맞냐? 예, 이혼은 안 할게요.
근데 어머니한테 다친 제 마음이 언제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며느리 없다 생각하세요. 저도 어머님도 그게 편하시겠죠. 그래, 앞으로 내가 너 힘들게 안 하마.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듣고 각서까지 받게 된 저는 그 상황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수그러지실 줄 몰랐거든요. 이혼시키는 게 낫다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진심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믿고 이혼 얘기를 없던 일로 하게 됐습니다. 동생에게 부탁해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저희도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됐죠. 그날 후로 결혼식이 있는 사이 저와 남편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미안하다. 자기가 아니랬다며 남편은 10장이 넘는 반성문까지 써왔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굴고 엄마 제대로 말리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고 내가 지연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우유부단한 거 없이 잘해. 알겠지? 그렇게 다시 화해를 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입주 청소를 맡기고 깨끗해진 신혼집에서 제대로 된 신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언제쯤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시댁을 찾지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다시는 안 그러실 거라 믿음이 생기면 그때쯤 시어머니와 웃으면서 보고 싶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작정을 많이 하셨는지 약속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그날이 오기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시작 전부터 제대로 틀어져 버린 고부관계였지만 어쩌면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저도 앞으로의 결혼 생활 잘 해나가 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